2017년 12월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배관공이 막힌 배수구를 뚫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고기 덩어리 같았죠. 10파운드에서 15파운드 정도 되는 무언가가 파이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배관공은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곧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캐나다를 발칵 뒤집은 엽기적인 살인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살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체 일부가 변기를 통해 배수구로 흘러 들어간 것이었죠. 경찰이 출동했고 조용한 교회 주택가는 순식간에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온타리오 호수에서 발견된 여성의 몸통과 연결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지하실 아파트에서 벌어진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피해자는 미래를 꿈꾸던 젊은 여성들이었고 가해자는 평범한 이웃으로 위장한 냉혈한 살인마였습니다. 오늘은 캐나다를 충격에 빠뜨린 아담 스트롱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수구에서 시작된 수사가 어떻게 10년 전 실종 사건까지 밝혀냈는지, 그리고 한 남자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범죄를 숨길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리 헤셋은 1999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샤와에서 태어났습니다. 밝고 활기찬 아이였던 그녀는 동물과 노인을 좋아해 군 생도로 활동하며 2번이나 올해의 생도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청소년이었죠. 하지만 14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크리스탈 메스를 처음 접한 것이었죠. 한 번의 실수는 수년간의 약물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리의 할아버지는 버니 긴든, 일명 버니 더 프로그로 알려진 사탄의 선택 모터사이클 클럽의 창립자였습니다. 그녀의 삼촌 할리 데이비슨 그윈도 헬스 엔젤스 바이커였죠. 마약과 폭력의 세계와 가까운 환경이었지만 가족들은 로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특히 삼촌 할리는 중독에 빠진 조카를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2016년 17세의 로리는 삼촌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셰넌은 딸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동보호협회에 스스로를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7년 로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 토니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일자리를 찾고 학교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죠. 삼촌 할리는 그녀에게 생활비로 $1,000를 주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로리가 임신한 것이었죠. 이모 미셸이 그녀를 약국에 데려가 임신 테스트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로리는 아기를 갖고 싶어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말 로리의 어머니 집에서 설명할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셰넌이 부상을 입고 그녀의 개가 죽었죠. 이 사건이 로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녀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 할리는 조카를 만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로리는 비밀스러워 보였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죠. 그가 로리를 안았을 때 그녀의 포옹은 유난히 강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다고 할리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로리의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로리는 정신적 에피소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에는 그녀가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15분 후 로리는 의사의 진찰도 받지 않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포착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로리가 평소 다니던 청소년 센터에 나타나지 않자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다시 마약에 빠져 어딘가로 떠났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확신했죠. 임신한 로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2일 끔찍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오샤와 항구에서 낚시를 하던 할아버지와 11살 손자가 물에 떠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죠.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30분 동안 낚싯줄로 끌어당긴 끝에 그물로 건져 올렸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몸통이었습니다. 머리도 팔다리도 없는 토막난 시신이었죠.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은 곧 살인사건 수사본부가 되었습니다. 시신에는 외상 흔적이 있었고 의도적으로 절단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여성을 살해하고 유해를 호수에 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몸통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골반이 없어 더욱 어려웠고 시신의 상태로는 임신 여부도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진행했고 곧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통은 실종된 로리 헤셋의 것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누구에게 살해당했을까요? 나머지 신체 부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호수의 물은 증거를 씻어냈고 로리의 마지막 행적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병원을 나간 후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죠. 가족들은 불안한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 사건은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오샤와의 한 주택에서 배관공이 출동 요청을 받았죠. 위층 세입자가 며칠째 배수구가 막혀 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스트롱은 긴장한 듯 보였고 배수구 상태가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죠. 배관공들이 파이프에 뱀을 넣어 뚫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이프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살점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칼이 놓여 있었죠. 배관공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스트롱은 놀랍도록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말했습니다. 속임수는 끝났습니다. 시신입니다. 경찰은 그를 즉시 체포했지만 스트롱은 계속 말을 이었죠. 나머지를 원하면 냉동고를 보세요. 그녀는 꽤 살이 붙어 있습니다. 경찰이 냉동고를 열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신체 부위가 냉동되어 있었죠. 목에는 얼리브라는 단어가 문신된 인간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로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문신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로리의 얼굴에는 여러 부상이 있었고 2개의 골절도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교살이나 둔기 외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어떤 경우든 그녀는 잔인한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스트롱을 신문했지만 그는 거의 자랑하듯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무관심한 태도는 경찰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죠.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아파트를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아파트는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구속 장치와 성인용 장난감이 발견되었고 망치 같은 무기도 있었죠. 로리의 DNA가 곳곳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피가 묻은 비닐봉지에서는 로리의 운동화가 나왔습니다. 벽과 스트롱의 침실로 이어지는 바닥 걸레바지에서도 피가 발견되었죠. 그의 온라인 검색 기록은 극심한 고어와 죽음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현실 세계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폭발하지 않은 파이프 폭탄까지 발견했습니다. 폭탄 처리반이 출동해 통제 폭발을 실시해야 했죠. 칼 서랍에서는 특수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하는 종류의 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칼에서 로리의 DNA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출된 것은 다른 피해자의 DNA였습니다. 그것은 캔디스 피츠패트릭이라는 19세 여성의 것이었죠. 캔디스는 2008년 3월에 실종된 이후 거의 10년간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녀 역시 오샤와 거리를 떠돌던 젊은 여성이었고 마약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리처럼 그녀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가족들은 10년 동안 그녀를 찾고 있었죠. 이제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스트롱은 로리의 죽음과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무정하게 이야기했지만 살인 자체에 대한 자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리와 저녁을 먹었고 그녀가 여러 번 자신의 아파트에 왔다고 인정했죠. 그는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신을 절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외출한 때를 골라 작업한 것이었죠.
로리의 몸통이 호수에서 발견된 것에는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몸통이 멀리 떠내려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미루는 성격 때문에 시신 처리에 몇 달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캔디스의 DNA가 묻은 칼을 소지한 것도 미루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죠. 처리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자백 없이도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아담 스트롱은 로리 헤셋 살해에 대한 1급 살인 혐의와 캔디스 피츠패트릭의 죽음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스트롱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1972년생인 그는 배관공 일을 할 당시 45세였고 주유소 직원과 영화 세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죠.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탓했습니다. 검찰은 적어도 20년 전에 스트롱과 관계를 가졌던 두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스트롱이 속박과 질식을 즐겼다고 증언했죠. 한 여성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다른 여성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은 로리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스트롱이 당황해서 시신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죠. 스트롱은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팬데믹 중이라 대부분의 재판이 화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는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밤새 깨어 있었다며 피곤하다고 불평했고 변호사를 만나기를 거부했죠. 그의 오만한 태도는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많은 지연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스트롱은 로리 헤셋 살해에 대한 1급 살인 혐의와 캔디스 피츠패트릭의 죽음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급 살인은 자동으로 종신형을 의미했습니다. 2021년 7월 스트롱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에 굴복했는지 교도관에게 캔디스의 유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오샤와의 한 교차로로 데려갔고 그가 가리킨 곳을 수색했죠. 경찰은 캔디스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들은 딸의 시신을 찾았고 마침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캔디스의 가족은 무너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끝을 맺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로리의 삼촌 할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노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스트롱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그의 태도가 말입니다. 헨리는 조카를 잃은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 모두가 학살당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죠. 스트롱의 형량은 그에게 특히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로리의 가족이 악명 높은 바이커 갱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교도소 내부에서 스트롱이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 죄수는 말했죠. 헬스 엔젤스와 관련된 사람의 손녀를 죽이고 처벌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10년 이상 연쇄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스트롱이 이 여성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왜 살해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회 범죄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가장 불안한 것은 첫 번째 살인과 두 번째 살인 사이에 10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스트롱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리 헤셋은 단지 통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꿈이 있었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곧 엄마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캔디스 피츠패트릭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중독과 노숙 문제에 시달리는 취약한 여성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실종되어도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캔디스가 실종되고 1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배관공이 그 배수구를 뚫지 않았다면 스트롱의 범죄는 영원히 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우연한 발견이 정의를 가져온 것이었죠. 오샤와의 조용한 거리는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지하실 아파트를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평범함 뒤에 숨겨진 악마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로리의 가족과 캔디스의 가족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빈자리는 영원히 빈 채로 남을 것입니다.